네, 문재인 대통령이 엊그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학 입시에서 정시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언급한 후에 교육계 전체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교육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인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현실적으로 시행하기엔 너무 촉박하다라는 현실론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분 연결해서 대학교의 입장을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대학입학처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분인데요. 국민대 입학처장이기도 한 박태훈 회장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회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전국 네, 대학 입학처장협의회는 모든 대학의 입학처장님들이 이제 다 모여 있는 이런 그 단체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혹시 그러면 이 그 협의회 차원에서 정시 비중 확대 방안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지금 현재 시제도는 2020학년도 수능의 전년 30% 이상이라는 지난해 결정된 제도를 바탕으로 이제 입시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쭉 준비해 왔는데 네. 갑자기 이런 변동과 관련된 변수가 생겨서 네. 저희는 그냥 당황스럽고 아직 또 정부 쪽이나 어느 쪽에서도 이 논의를 하자고 한 그런 것이 아, 없어서 예. 저희도 지금 그냥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음. 갈피를 못 잡고 있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러면 네, 교육부에서 그러면 네, 그 협의회 쪽에 그럼 공식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보자는 제안이나 움직임은 아직까지는 없는 겁니까? 네,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정부 방침에 대해서도 들으신 바는 없는 거고요. 큰 방향 어, 말고는. 그냥 뉴스에 나오고 음. 하는 것을 저희도 보고 있는 그런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러면 큰 네, 방향에 대한 평가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정시 비중을 지금보다 더 늘리는 이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네, 지금 정시를 늘리자는 것이 아마 그 공정성 문제로 네네. 인해서 나온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정시가 공정하다는 믿음 자체부터가 사실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 어떤 점에서요? 네. 그 이제 정시가 공정하다 보는 이유는 수능이 이제 객관적인 형태의 시험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예, 객관적이라는 것은 공정하다는 것과 전혀 다른 그 별개의 문제라고 봐야 되고요. 예. 네. 객관적이라는 것은 이제 한 시험을 통해서 한 줄로 딱 세우고 그것을 이 학생의 실력이라고 보는 거죠. 예. 네, 그렇지만 공정성이라는 것은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의 최선의 노력을 다했을 때 음흠. 그 노력하는 결과에 따라서 이제 그게 맞는 그 성과가 나온다는 의미인데 네. 수능 시험을 그렇다고 보는 거죠. 음. 네, 그렇지만 여기는 학생들마다 그 처한 상황, 주의 상황들이 다 다른데 네. 그것을 빼놓고 보는 그런 부분이 잘못된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교육 현장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 수능 성적이 네. 부모의 어떤 재정적 여력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사교육을 얼마나 투입했는가하고 그러니까 비례 관계에 있다. 그래서 수능 성적이 꼭 공정하다고 볼 수도 없다. 이런 그 주장이 있는데 이런 주장에 동의하시는 겁니까? 네, 저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바로 이제 뭐 수시를 축소하고 고소득층이 선호하는 네. 그런 제도가 바로 이 수능을 통한 그런 입시거든요. 그 네네. 수능을 선호하는 측을 보면은 바로 이제 소득 수준에 따라서 소득이 높은 그런 계층에서 수능을 선호한다는 것이 조사 네. 결과에서 이미 나와 있거든요. 예, 예. 네, 네. 그러면 이제 예, 네, 그 이제 통계가 많은 건 저희도 여러 차례 전해 드린 바가 있는데 네, 네. 근데 결국은 이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수능이 더 공정하냐? 그럼 학종이 더 공정하냐? 그러면 학종이 더 공정하다는 그런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수능이 부유층일수록 수능을 선호한다고 해서 네, 네, 학종이 맞습니다. 또 그렇다고 더 공정하다는 이야기로 연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런 결과들을 볼 때에, 어, 어떤 문제점이 없는 제도는 없는 거죠. 그렇죠. 문제점이 예, 있긴 예. 한데, 예. 그 수능 위주의 전형을 늘렸을 때에, 그러면은 학종을 줄이는 경우에, 네. 수능을 늘려서 얻을 수 있는 그 긍정적인 부분하고, 예. 학종을 줄였을 때에 나오는 그 잘못된 어떤 그런 어려운 점 이런 부분을 봤을 때에 네.
잃게 되는 부분이 더 많다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그리고 한번 회장님 이렇게 네, 한번 질문을 바꿔서 드려볼게요. 네네, 그러니까 수능 같은 경우도 부유층일수록 그 수능 점수가 높고 선호한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네네, 또 그러면 부유층일수록 학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네. 자기소개서의 페이지 수가 늘어나고 각종 스펙이 올라가는 것도 또 사실 아니냐?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네. 그건 이미 현재 2022학년도에 시행될 제도에서 그런 제도적인 부분 다 보완을 해뒀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그래서 보완책이 네, 지금 그 네, 학종에서 사용할 학생부의 예. 기재 내용을 분량을 딱 이미 다 아, 조정해뒀고요. 제한을 또 해버렸고요. 예, 예, 네네 예, 예, 제한해뒀습니다. 예, 그리고 예. 그 분량도 제한하고 또 자율 동아리 활동을 한다고 하지만 1년에 한 개밖에는 기록을 못 한다든지 음흠. 네 이런 그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 많을수록 좋다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예, 많은 기록할 수도 없고 네. 네. 그래서 2022 대개편에서는 뭐, 그 음, 창체, 특기상, 행태 여러 가지 종합을 거쳐서 다 해서 4천자까지 기록할 수 있던 것을 2,200자로 이미 그러니까 줄여버렸거든요.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스펙 부풀리기를 그러니까 차단해 버렸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리고 또 현재 지금 사회에서 좀 해자되는 부분은 학교 밖에서 예, 다른 곳에서 예. 표창장이나 상을 받은 것 음흠. 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그것은 학생부에 아예 기록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네, 이제 그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제가 네,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청와대 관계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네, 그 정시 그 비중을 높이는 걸 모든 대학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자는 게 아니라 네. 대입 전형에서 학종 반영 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10여 곳의 서울 주요 대학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네,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수능 위주 전형을 30% 이상이라고 하자고 한 것이 나왔고요. 네, 그것이 이미 2022학년도에 시행될 제도에는 그렇게 30% 이상이 되도록 예,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미.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예, 그 부분은 이미 해소가 된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네. 비율을 더 높여가자고 한다면은 음. 또 그 부분은 다른 문제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정시 반영 비율을 그 한 50%까지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고 더 네. 나아가서 자유한국당은 아예 이걸 당론으로 채택을 하면서 법에 못 받겠다. 이걸 당론으로 네. 채택을 했거든요. 정치권이 이런 어, 움직임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네, 정말 당황스러운 부분인데요. 예. 그 현재 30%라고 해서 또 이게 실기 위주의 전형이라든지 재외 국민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모수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30%가 훨씬 넘습니다. 실제로는 네, 예. 네, 네. 예. 거기다가 또 수시에서 미충원되는 인원은 정시로 넘어가거든요, 자동적으로. 예. 그렇게 하면 일부 대학에 따라서는 50%에 이미 육박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그리고 아. 이제 네, 이 학종을 통해서 네. 어, 그 공격이 정상화되고 불평등해서 기여한 것으로 이미 평가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예. 네, 그래서 문제표 위주의 그 교실 수업이 있던 것이 이제 학종은 그런 문제를 그나마 좀 그 해소할 수 있는突破口가 되고 또 학교 안에서 네. 교육의 가치 어느 정도 실현되는 그런 예. 부분이 이미 나타나고 있어서 예. 이게 시도 교육청이라든지 예. 교사들 쪽에서는 학종이 괜찮은 그런 제도다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제가 인용해서 질문을 드렸던 청와대 관계자 같은 경우는 서울 주요 대학 한 10여 곳에만 한정해서 그러니까 한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했는데 네,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아예 만약에 자유한국당 당론처럼 법에 명시된다면 이건 일괄 적용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일괄 대학을 잘라서 어느 대학은 적용하고 어느 대학은 적용 않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네. 일괄 적용으로 50%가 되면 대학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까? 대학은 이제 대학이 지금 사실상 거의 이게 서열화되어 있다고 본다면은 네. 저 하위권 대학은 완전히 망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예. 지금 현재도 저 하위권 대학은 중하위권 대학은 수시에서 가능한 한 많은 학생을 확보를 하고 네. 거기서 확보하지 못하는 인원은 정시에 넘겨서 확보를 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건 예. 이미 대학 입학 정원보다도 수험생이 적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이걸 정시에 아예 50% 최소한 50%라고 이렇게 못을 박아 놓는다면 수시에서 50%를 뽑아야 되는데 예. 50% 확보가 불가능하게 되고 예. 그러면 70, 80%를 정시에 가서 뽑아야 되는데 정시에 수능 본 학생들이 그렇게 거기에 지원할 것으로 보질 않고 회장님 하면은 말씀을 전혀 확보를 못하게 되는 거죠. 회장님 말씀 한마디로 정리하면 대학 서열화가 고등학교 서열화가 아니라 대학 서열화가 더 심화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심화되죠. 네, 바로 심화. 정시 확실하게 그냥 반영 나타날 정시가 비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네, 서열화가 공고히 되면서 예. 하위권 대학은 학생을 확보하지 못하고 예. 그러면서 또 수험생 입장에서는 내가 이번에 대학을 못 가면 재수하게 되는 그 재수생은 늘어나게 되고 네. 네, 그렇게 되어서 재수를 권장하는 그런 입시 제도가 되어버릴 겁니다. 예. 대학은 학생 확보하지 못하고. 제가 좀 과격한 질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학생 수가 줄어들고 대학 모집 정원보다 오히려 지원자 수가 줄어드는 게 추세라고 한다면 네. 언젠가는 대학은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야죠. 그거는 그 부분은 또 다른 문제겠지만은 분명히 그 대학마다 이 신입생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 외에 또 네. 다른 그 지역 사회와 협력을 해서 다른 어떤 연구라든지 사회적 어떤 기관으로서 역할을 한다든지 하는 네. 쪽으로 발전해 나가든지 예. 이렇게 대안을 마련해주고 법률적으로 좀 지원해주면서 개편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부분은 이제 별다른 부분에서의 정책적인 부분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회장님, 그러니까 지금 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많은 의견을 주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네네. 3997님은 네. 학종은 강남과 특목고 학생을 뽑기 위한 전형 아닌가 이렇게 반문을 해주셨고 2277님 10년 이상 강사를 하는 사람인데요. 사교육이나 부모의 영향력은 수시에 훨씬 크게 작용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1064님은 현직 교사인데요. 정시가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정반대 이런 의견을 주고 계시는데 이런 분들을 만약에 설득한다면 어떤 논리로 설득하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런 것보다도 사실상 결과를 보면 되는데요. 네. 예를 들어 서울대만 보더라도 서울대 한 명도 합격생을 배출하지 못하던 시군에서 배출하게 되는 경우도 나왔고요. 수시를 통해서 학종을 통해서 수시를 통해서 수시 학종을 통해서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저소득층, 지방고 출신, 일반고 출신에 상대적으로 덜 불리한 예. 말하자면 이제 고소득층이 어떤 제도에서 유리하고 또 저소득층이 어떤 제도에서 좀 불리한 건 현재 사회에서 경쟁적인 사회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만 네.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 정시가 고소득층에 더 유리하고 이 데이터를 봤을 때 학종이 저소득층이나 지방고 출신, 일반고 출신에 상대적으로 덜 불리한 제도라는 것이 여러 연구 결과에서 이미 밝혀지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좀 단순하지만 만약에 교육 당국이 이 정시를 늘리라고 강제를 한다면 거부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세요? 거부를 대학이 좀 거부를 할 수 있으면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게 강제로 한다는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 안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요? 문제는 이제 그렇게 되면 대학을 평가해서 재정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것에서 이 기초로 반영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강제고 대학은 좀 그런 조그마한 그런 지원에도 목을 맬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은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은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회장님.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국 대학 입학처장 협의회 박태훈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